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플러스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플러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다 설치한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에디트 플러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HTML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랩탑이나 개인 PC 준비되셨나요? 에디트 플러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먼저 크롬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크롬을 실행시킨 다음에 검색 창에다가 에디트 플러스라고 입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에디트 플러스라는 사이트 주소가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가판 무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에디트 플러스는 윈도우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맥 OS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언어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선택하는 게 나오면 이제 다 체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 시작 버튼 누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축하합니다.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설치를 같이 해보긴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하신 분은 이제 설치하는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에디트 플러스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브라우저로 크롬을 사용하고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에디트 플러스라고 입력을 해서 에디트 플러스 다운로드 페이지를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에디트 플러스 관련해서 이제 검색 결과가 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에디트 플러스 메인 페이지가 보이고요.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보이고 평가판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30일 버전인데 정식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OS 버전에 따라서 64비트용이냐 32비트용이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64비트일 겁니다.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PC나 랩탑을 구입하지 않은 한 현재 이제 OS의 버전이 64비트 버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설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OS와 맞지 않으면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니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설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거냐고 이렇게 나오고요.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눌러서 이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원하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디렉토리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변경하고 싶으면 이제 변경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시작.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 이제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탕화면에 보면 에디트 플러스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사용권 계약서 조항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새 파일로 교체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디트 플러스가 실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HTML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또한 PHP, ASP와 같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도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CSS 등등 모두 다 이 에디트 플러스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에디트 플러스 환경 설정을 할 건데요. 잠시 강의 교환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이제 환경 설정하는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탕화면에 설치된 에디트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권 계약서 이해하시고요. 디렉토리 지정을 물어보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평가판이라고 해서 평가판으로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정식 버전으로 사용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공지사항에 제가 사용자 이름과 등록 코드를 올려두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명지대학교고요. 등록 코드도 이제 올려두었는데 그것을 이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하기를 하면 여러분이 30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올려진 등록 코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 환경 설정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이제 에디트 플러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화면이 보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내가 불러올 파일들입니다.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페이지의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HTML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HP 등등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페이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모아두는 디렉토리 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이 안 보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디렉토리 창입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 창이 이렇게 활성화 표시가 됐죠.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다는 것은 디렉토리 창이 현재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 모음입니다. 그리고 HTML 도구 모음,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다시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제 HTML 도구 모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HTML에 있는 태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HTML 도구 모음이 항상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HTML 도구 모음 안에 있는 태그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보일 경우에는 보기 도구 모음 창에 가서 HTML 도구 모음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도구에서 기본 설정을 간 다음에 환경 설정을 본격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시작할 때 작업 파일 다시 로드라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해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땡땡아 밥 먹어라.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서 재부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에디트 플러스 프로그램도 당연히 종료가 되었겠죠. 우리는 이것을 강제 종료라고 합니다. 강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작할 때 작업 파일을 다시 로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전에 내가 작업했던 환경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만약에 abc.html이라는 페이지를 작업하고 있었다면 그 페이지 그대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에디트 플러스에서 이제 불러와서 사용자에게 다시 너 아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어서 작업을 해라 라고 로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지해 주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할 때 작업 파일 다시 로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에디트 플러스를 다 사용해서 종료를 합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종료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디트 플러스 작업을 할 때 이전 작업했던 걸 또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닫아주지 않는 한, 닫기를 실행하지 않는 한 계속
이전의 작업 파일을 다시 로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용 PC에서는 절대적으로 체크를 해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UTF-8 해서 이제 설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글꼴에서 글꼴 스타일과 크기를 선택하는 환경 설정을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시키고 등록 코드까지 입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디트 플러스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 설정을 할 건데요. 보기에 가서 도구 모음 창을 확인해 보세요. 도구 모음과 상태 표시줄에 체크가 되어 있죠. 도구 모음에 체크를 해지하게 되면 우리가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도구 모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보기에서 도구 모음 창, 그 다음에 도구 모음을 선택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도구 모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디렉토리 창입니다. 자, 이 디렉토리 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웹페이지에다가 코딩을 하는데 이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는 디렉토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파일들을 어떻게 불러와야 되지? 그래서 당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열기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보기에서 도구 모음 창에서 디렉토리 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 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에 가서요, 기본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도구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 창이 뜨고요. 이제 항목에 보면 일반, 파일,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에 보면 시작할 때 작업 파일 다시 로드에 아마 대부분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체크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오히려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체크를 해지하시고요. XHTML 태그 사용, 이거는 체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표시를 해 주시고요. 시작할 때 작업 파일 다시 로드만 체크를 해지하시고요. 나머지 두 개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에디트 플러스 추가라는 부분은 이따 이제 에디트 플러스 환경 설정이 끝난 다음에 보겠지만, 파일 관리자에서 HTML 웹페이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에디트 플러스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디트 플러스를 선택해서 해당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에서 보았고요. 글꼴로 가보세요. 글꼴로 가면 노안이신 분은 이제 글꼴의 크기를 좀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드체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콘솔라스로 그냥 사용을 하는데, 내가 다른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폰트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죠. 볼드체, 그 다음에 글씨를 좀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영문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영문 글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콘솔라스, 볼드, 그리고 1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파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일에 보시면 기본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UTF-8로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문과 달리 한글의 경우에는 이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글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한글을요, 기계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지만 기계는 0과 1의 코드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한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에서 아니란 것을 UTF-8 인코딩 방식을 참조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의 코드로 변경해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본 인코딩 밑에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다 해지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파일로 작업을 하다가 백업 파일을 항상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bak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줘요. 그러면 내가 html 파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5분 전에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백업 파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체크를 해지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업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제 백업 디렉토리의 원격 파일에 백업 파일 생성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해지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저장할 때마다 백업 파일 생성하겠냐라고 묻는 것이 싫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체크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거는 이 부분에 체크를 다 해지해 주시고요. 백업 옵션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체크를 해지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도구에 보면 이제 이런 사용자 도구, 키보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철자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꼴, 색상, 그다음에 파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기본 설정 창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트 플러스 환경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간단하게 HTML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에서 HTML 도구라는 게 없습니다. 보기에서 도구 모음 창에서 HTML 도구 모음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HTML 도구 모음을 불러왔는데 지금 활성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아이콘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콘의 경우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웹페이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새 파일 HTML 페이지를 실행시켜 주세요. 우리가 파일, 새 파일, 그 다음에 HTML 페이지를 불러왔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HTML의 구조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파일을 불러왔는데 이 새로운 파일 안에 어느 정도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HTML과 HTML로 구성되어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헤드, 머리죠. 바디. 근데 바디가 두 개씩 있죠. 그래서 HTML도 두 개, 헤드도 두 개, 바디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TML은 항상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로 대부분의 태그가 구성되어 있고요. 시작 태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끝나는 태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헤드도 마찬가지죠. 시작 헤드, 끝나는 헤드. 시작 바디, 끝나는 바디. 그래서 이 바디 안에다가 우리가 HTML 태그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에 명령어들을 배울 건데 그 명령어를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그를 하나하나 배울 건데요. 아까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HTML 페이지를 불러오니까 이 아이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 있죠. 현재 이 페이지가 HTML 페이지이기 때문에 HTML 도구 모음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XHTML이라는 거가 보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뭐지? XHTML DTD네 보이는데 우리는 XHTML이 아니라 HTML5를 배우기 때문에 이 XHTML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XHTML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구에 가서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XHTML 태그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가 보입니다. 이러한 코드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HTML 태그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라인과 2번 라인의 코드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HTML하고 이 부분에 이제 ENG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XHTML 태그까지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약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 새 파일 HTML 페이지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코드가 간단해졌죠. 우리가 XHTML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HTML 코드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즉 HTML5의 코드만으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HTML에 태그들을 어느 정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잡아주고 이 바디 안에다가 우리가 세부 태그들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태그를 입력해서 HTML 페이지를 하나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시를 한 편 지을 겁니다. 오늘의 시를 하나 쓸 건데요. 이거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를 한 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한 웹페이지 코딩을 수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짧은 시 한 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와 바디 사이에 우리가 HTML 명령어 태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HTML 문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HTML 태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에디트 플러스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기에 보시면 도구 모음 창에서 도구 모음에 보면 저장 아이콘이 있고요. 그리고 HTML 도구 모음에 우리가 HTML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은 다른 말로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일단 할게요. 어디다 저장하냐면 바탕화면에다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자, 바탕화면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7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일단 7. 그냥 7이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7.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일 이름에 확장자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HTML 확장자를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7.html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HTML에 이렇게 태그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글자가 많이 작성되어 있죠.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결과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결과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는요. 바탕화면으로 가면 7.html이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7.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코드는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HTML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은요. 구조적인 언어입니다. 의미론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는 어떠한 행동을 하라는 지시어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론적인 언어인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HTML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먼저 H1이라는 아이콘 보이죠?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12라인의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이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제목 글자 1이라고 크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결과 확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HTML 도구 모음에서 맨 첫 번째 거를 하면은 이렇게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불러오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의 시라고 나오죠.
이게 뭐가 웹 브라우저지? 웹 브라우저의 결과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왼쪽에는 에디트 플러스를 위치시켰고요. 오른쪽에는 웹 브라우저 크롬을 위치시켰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나의 시라고 보입니다. 자, 결과가 나의 시라고 보이죠. 자, 맨 하단에 보세요. 에디트 플러스의 하단에 보면요. 제목 없음 1.html, 우리가 아까 xhtml을 이용해서 새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것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xhtml 체크 표시를 해지하고 나서 새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7.html로 저장했을 때 이 파일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라는 거는 웹 브라우저를 불러온 겁니다. 어디서? 에디트 플러스 상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7.html로 가서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H1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1, H2, H3, 그 다음에 H6까지 나옵니다. H1의 경우에는요. 가장 큰 글자입니다. 제목 글자 1이고요. H6의 경우에는요. 제목 글자 6입니다. 제목 글자 6은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자 크기는 작아집니다. 여기서 H1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창에서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5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의 시 볼드체로 변하고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제목 글자 1입니다. 헤드라인 1을 의미하고요. H1이라는 태그는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글자, 해당하는 문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목 글자 1 그리고 문단 띄어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줄바꿈을 포함해서 제목 글자 1의 속성을 지닌 것이 H1이라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H1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의 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시 밑에다가 시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태환의 시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시가 있으면 검색을 해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7.html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태환의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예쁜 너를 말도 안 되게 내가 가졌으니 말도 안 되게 내가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래서 시 한 편을 가져왔고요. 저는 탭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태환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이 상태에서 F4키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굉장히 못생기게 나오죠. 안 예뻐요. 자,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의미론적인 문장을 입력했지만 HTML이라는 웹페이지에서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터를 치고 뭐 10칸을 띄어쓰던 20칸을 띄어쓰던 모두 다 한 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예쁜 너를 한 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줄바꿈을 해줬지만 줄바꿈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탭키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죠. 탭키도 한 칸, 줄바꿈도 한 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예쁜 너를 다음에 줄바꿈이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내가 가졌으니 다음에도 줄바꿈.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내가 잘해줬어야 했는데 여기는 줄바꿈이 아니라 이제 줄을 바꿈과 동시에 한 줄을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HTML 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HTML 태그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독 태그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문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떠한 태그를 넣는 것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단독 태그로 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예쁜 너를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주는 구조적인 태그가 아니라 너를 다음에 그냥 바로 띄어쓰기를 해주는 엔터의 기능이 있는 HTML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여기다 위치시키시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BR이라는 태그가 들어갔는데 엔터의 기능을 합니다. 줄바꿈이 일어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줄바꿈이 일어났죠. 그래서 BR을 입력했더니 BR의 명령어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BR의 태그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R을 2번 하면 되겠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2번 입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엔터가 2번 수행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3번 수행이 됐죠. 이런 식으로 BR 태그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줄바꿈을 해줬습니다. 10번 줄바꿈을 해야 돼요. 그러면 BR을 10개를 작성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대로 보이게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쓴 문구가 그대로 화면에 보이게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R이라는 태그인데 이 PR이 태그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HTML 문법을 배운 다음에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